네, 안녕하세요. NHN 데이터 이진수 대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구글 크롬이 그 서드파티 쿠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그 타픽 API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대부분의 뭐 광고주 혹은 뭐 에드테크, 마테크 진영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어떤 큰 빅체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활동들 중에 좀 약간 그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좀 나눠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그 타픽 API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정확히는 지난주죠. 구글이 이 서드파티 쿠키 사용을 금지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23년까지만 서드파티 쿠키를 허용한다 라고 발표를 했다면 그 지난주에 새로 발표된 내용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페이징 아웃 하겠다라고 약간 그 온도를 바꾸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을 걸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요. 뭐 적게는 몇 개월, 뭐 많게는 2024년까지는 그 뭐 갑자기 막 서드파티 쿠키를 종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상황을 봐가면서 24년 한 해 동안 페이징 아웃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지난번 23년까지 종료 버전에서는 지금 빨리 대응을 해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새로운 발표는 어찌 보면 뭐 여유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해도 어느 정도 적정한 대응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올해 하반기 내에 뭔가 이런 대응을 준비를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요. 그런 어떤 서드파티 쿠키 종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크게 데이터 측면 그리고 어떤 마케팅 환경 측면 그리고 이커머스에서의 변화 측면에서 좀 나눠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데이터 측면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기존의 서드파티 쿠키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했던 영역은 주로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의 그 신규 유저들을 새롭게 이제 내 사이트로 인입시켜서 뭔가 이제 신규 유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대부분 활용이 됐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기존 고객들도 그러한 서드파티 데이터를 통한 광고를 보고 인입을 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 보다 큰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오디언스, 즉 아직은 내 고객이 아닌 사람들을 인입시켜서 구매를 일으켜서 내 고객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그 여정을 갖다가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일단 인입을 시키고 그 인입이 돼서 내 사이트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크리에이티브나 여러 가지 뭐 이제 메시지를 통해 어떤 그 인지를 시켜서 어웨어니스 단계로 만들고 좀 더 나아가서 보다 좋은 조건, 좋은 가격 혹은 좋은 품질, 좋은 프로덕트 이러한 여러 가지 메릿을 호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입한 사용자가 관심을 갖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내가 이 상품을 구매해야겠다라는 디시전을 만들어서 디자이어라는 그 단계를 거쳐 구매까지 전환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체 과정이 그 기존의 디지털 광고에서의 뭐 베이직한 그 여정이었는데요. 그 사실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서드파티 데이터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의존을 해서 이러한 여정을 갖다가 지금까지 해오긴 했지만 사실 서드파티 데이터가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정확히는
내 사이트의 캠페인을 보고 인입하게 되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서드파티 데이터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후의 인입 이후부터는 모든 활동이 어떤 나의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러블 하고 또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의 서드 파티 데이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은 결국 밖에 있는 오디언스를 내 사이트까지 인입시키는 그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서드 파티 데이터가 전혀 관심 없는 사용자들을 걸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의 가치를 최대한 최적화하는 그런 용도로 사실은 사용됐었다라고 이제 표현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기존 디지털 광고가 너무 서드파티 데이터의 타겟팅만 잘하면 이 이후 오른쪽에 있는 퍼스트파티 데이터로 컨트롤러블한 이 구간까지도 뭔가 커버 가능해서 전환을 높일 거다라는 기대가 어찌 보면 사실은 그 팩트보다 조금 더 과대하게 기대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마케팅 업계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광고 환경으로 변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여론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서드파티 데이터의 타겟팅이라고 하는 그 효과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너무 과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또 이제 버짓을 약간 언밸런스하게 집중하는 그런 영향이 사실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보다 많은 버짓이 이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매까지 일으키는 그것이 진짜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밸런스를 갖추는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약 한 평균 20% 이상의 버짓들이 과거 디지털 마케팅에서 이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통한 구매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통계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제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오디언스를 광고를 통해 가지고 나를 인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일으키는 여정이었다면 사실 여전히 아마 대부분의 이커머스에서 대부분 매출은 전체 유저 수가 100이면 유저 수는 작더라도 아마도 반복 구매를 일으키는 일반 고객들 혹은 충성 고객들, VIP 그룹이 그 서비스의 매출의 아마 한 7, 80%를 차지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기존 고객이 매출 기여도가 훨씬 더 높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기존 고객을 갖다가 붙잡는 노력을 더 많이 하시는 게 그 서비스의 성장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꾸준히 신규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고 동시에 이미 내 고객은 계속 리테이션을 높여서 오랫동안 내 고객으로 머물게 하고 또 VIP 그룹을 발전시키는 이게 어느 정도 적절한 비율로 버짓이 분배가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이디얼한데 앞의 현상과 비슷하게 사실 이제 기존 마케팅 업체에서 봤던 거는 과거에 너무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 가치 대비 소홀해 왔다라는 시각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알지만 사실 그 큰 기업이 아니면 IT 환경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큰 기업이 아니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이런 내 고객을 갖다가 잘 키핑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광고보다는 좀 더 차별화하기가 중소업체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기본적인 플랫폼 업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뭔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가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거나 혹은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섣불리
접근을 못하는 반면에 광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광고 업체 또 광고 플랫폼 거기와 계약해서 어쨌든 광고를 집행하면 되니까 보다 쉬운 방법 쪽에 좀 더 버짓이 몰려 있었다라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서드파티 데이터의 사용 제약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제약이 많이 받을 테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어려워서 못했던 뭐 다른 이유든 간에 이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 고객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아까 그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일반 오디언스를 내 고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그 타겟팅 자체보다는 내 사이트에 들어온 이후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용자 오디언스들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실제 내 고객을 만들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하자. 이런 어떤 마케팅 본연의 밸런스된 여정의 재구조화가 현재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많은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심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또 이제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이탈은 첫 구매를 한 이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마 그 각각 본인의 서비스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첫 구매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2회 이상의 재구매자가 몇 명인지 뭐 VIP가 몇 명인지 요거를 보면 그 업종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체 구매자 중에 첫 구매자에 머무른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앞으로 영원히 첫 구매자인 경우도 많아요. 즉 첫 구매만 하고 이탈이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첫 구매자를 재구매자로만 만들 수 있다면 훨씬 이탈률이 적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내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객군을 확보를 충분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 구매자를 재구매자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야 되는 전략, 혹은 VIP는 소수가 이탈을 해도 아마 매출의 치명타가 크잖아요. 어떻게 하면 VIP 그룹을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 주로 전략을 집중해야 되는 혹은 버짓이 집중되는 이런 영역들이 이쪽으로 이제 무브되고 있는 게 큰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다이티도 마찬가지로 그 이런 목적으로 뭐 재구매자는 더 자주 더 많이 구매하도록 만들고 첫 구매자는 재구매자가 되도록 만들고 VIP는 이탈을 막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각 비즈니스의 현재 현황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어떤 전략에 예산이 조금 더 집중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 비즈니스 특성이 어느 순간 변모가 되면 그때는 또 집중해야 될 전략을 어느 쪽으로 또 이제 무브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액션할 수 있는 AI 박스 서비스를 저희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혹은 또 저희 같은 기술 업체들도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서는 주로 큰 키워드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퍼스트 데이터 말고는 그럼 없나? 데이터 측면에서는 제로 파티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딱 재밌게도 그 구글이 그 서드 파티 데이터의 페이드아웃을 발표를 한 즈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 오디언스, 일반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브랜드들한테 내 데이터를 기꺼이 제공한다. 그 데이터가 그 제로 파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지? 좀 더 다르게 설명드리면, 그 여러분들 이커머스에서 기본적인 서비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아까 뭐 얘기되었던 결제 데이터라든가 구매 데이터 혹은 뭐 CRM 데이터 혹은 그 서비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집되는 행태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 퍼스트 쿠키 에어리어에서 수집될 수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입니다. 합법적인 데이터인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서비스 활동과는 무관하게 뭔가 추가적으로 그 고객을 이해하고 싶어서 별도의 방법을 에디셔널리 추가해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어느 날 사용자가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한테는 커피 쿠폰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뭐, 뭐, 우리 사이트에서 좋았던 건 뭐였어요? 나빴던 건 뭐였어요? 혹은 어떤 쪽에 주로 관심이 있나요? 남성이세요? 여성이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설문조사 같은 것들도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유형의 데이터들을 어찌 보면은 기본적인 서비스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수집되는 게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의도를 갖고 수집을 하려고 고객한테 물었고, 또 고객은 그거에 대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기꺼이 알려주지 라고 답변을 한 거잖아요. 이런 유형의 데이터가 바로 이제 제로 파티 데이터라고 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죠. 어찌 보면 제로 파티 데이터의 개념이 없는 과거에는 이것 또한 하나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그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워낙 중요하고 제로 파티 데이터도 굉장히 차별화되는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까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기본적인 컨셉과 조금 분류해서 제로 파티 데이터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 제로 파티 데이터가 중요할까? 아마도 앞으로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수집하는 거는 대부분이 하실 거예요.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경쟁력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수집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또 그 경쟁에서 조금 더 앞서려면 무언가 더 활동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제로 파티 데이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로 파티 데이터를 더 보유하는 것 자체가 주로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굉장히 명시적으로 수집을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을 또 그런 그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 브랜드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VIP 그룹을 유지하고 고객 수명 연장을 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제로파티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AI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AI랑 머신러닝이 점점 중요해질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머신러닝은 소위 그 정답셋이라고 불리우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거에 관심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돌리는 전통적인 방법 중에 이제 하나는 실질적으로 관심사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은 이런 패턴을 갖고 있네?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에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명확하게 관심사를 알고 있는 정답셋을 갖고 뭔가 모델을 갖다 학습을 한 다음에 관심사를 모르는 사용자에 대해서 이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 사람들은 그 관심사가 뭐일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이제 러닝 방법들을 쓰거든요. 물론 다른 러닝 방법도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파티 데이터를 잘 보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추후에 내 비즈니스에서 특화된 AI의 머신러닝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파티 데이터가 새롭게 따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랑 분류가 돼서 지금 중요하고 보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서드파티 쿠키 데이터가 종료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그 여러 가지 공통된 관심사 중에서 데이터와 먼저 관련되어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제로 파티 데이터라는 개념도 새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에 있어서의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준비하는지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마케팅 환경, 이커머스 자체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